이번에 살펴볼 것은 JSP 액션 태그입니다. JSP 액션 태그라는 것은 이제 JSP의 표준 태그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사이에서 이동을 제어하거나 혹은 자바빈을 생성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 코드가 직접 들어간 형태가 아닌 태그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JSP 액션 태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JSP forward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람이 있고, 그 다음에 include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바 빈을 이제 생성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orward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나 리소스로 이동하고자 할 때, 즉 이제 링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다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액션 태그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list.jsp 하게 되면은 현재 페이지에 들어왔지만 지금 이제 액션 태그를 만나면서 이제 list.jsp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 만약에 뒤에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쿼리 스트링 값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forward 액션 태그에 이렇게 이제 넣고요. 안에 이제 또 태그 하나를 더 넣어서 파람이란 태그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쿼리 스트링 부분에서 이제 이 네임 부분은 여기 네임이라는 속성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 부분은 이제 밸류라는 속성에 OK 느낌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OK 느낌표에서 밸류를 넣어주시면 지금 현재 여기가 보여주는 이제 링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폴더에 list.jsp에 그리고 name은 값은 파라미터는 이제 name이라는 이름에 이제 이 값을 이제 넣어서 이제 이동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JSP 액션 태그 중에서 이제 include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사용한 것처럼 이제 include를 이제 사용할 수 있었죠. 즉 어떤 이제 공통된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를 include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액션 태그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른 페이지나 리소스를 포함해서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 액션 태그이기 때문에 이제 꺽쇠 JSP하고 그 다음에 include라는 것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함시키고 싶은 페이지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탑.jsp 페이지가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 빈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액션 태그 중에 이제 use bin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JSP use bin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빈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속성 중에 이제 id라는 속성은 이제 여기가 객체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사용 범위는 scope라는 이제 속성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이런 범위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가져다가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그 클래스를 어디에 있는 클래스인지 명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타입이나 그리고 빈 네임 등을 이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빈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빈을 생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야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C+2는 30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객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즉 이제 10하고 20 두 숫자를 합쳐서 30이라는 덧셈을 하는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이제 먼저 만들 예정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어디에 만들었냐면 com.mycompany.common이라는 패키지 밑에 calculator라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안에는 sum이라는 멤버 메소드가 한 개가 있고, 이 sum은 정수 두 개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리턴하는 그런 함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alculator라는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제가 자바 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하는 것까지 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어떤 특정한
JSP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바 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이 클래스의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다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om.mycompany.common 한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이름은 calculator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가져다가 calculator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여기 자바 코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calculator는 어떤 이름인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유즈빈에서 정의한 이 ID, 즉 객체의 이름이 calculator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객체 안에는 지금 함수 하나가 있었죠. 함수의 이름은 sum이라는 함수이고 이 sum이라는 함수는 정수 두 개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 sum 한 다음에 정수 두 개의 10과 20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30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결과만 보고는 유즈빈을 사용한 건지 JSP 페이지에서 직접 코딩을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나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 클래스를 빈 객체로 하나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빈이라는 거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객체로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멤버 변수와 그 다음에 멤버, 메소드, 뭐 게터 세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수의 값을 변경하거나 혹은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세터와 게터를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이제 액션 태그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멤버 변수의 값을 세팅하거나 혹은 멤버 변수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액션 태그 이름이 set property와 get property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et property는 뭐냐면은 어떤 값을 세팅하겠다. 그리고 get property는 그 값에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용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어떤 빈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위에 이제 유즈 빈이 이제 사용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여기 빈의 아이디의 이름이 이 네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임에 대해서 프로퍼티는 별표로 세팅하겠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실제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현재 이 빈에 유저네임을 세팅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유저네임이라는 멤버 변수의 값을 쿠마라고 세팅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get property는 현재 그 오브젝트 현재 그 객체 중에서 이제 property 이름이 name이라는 것, 즉 get name을 했을 때 가져오는 값을 이제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제작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저는 유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라는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가 지금 유저 아이디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이 두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하거나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ter와 setter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두 개는 이제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getter와 setter를 정의한 것이고요. 이 밑에 있는 두 개는 패스워드에 대해서 getter와 setter를 정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제작이 되었다면은 여기 이제 JSP 페이지에서 유즈 빈을 이용해서 현재 제가 만든 이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객체 이름은 제가 유저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어 있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어 있는 유저 밑에 두 개의 멤버 변수 중에서 제가 이제 프로퍼티 유저 아이디, 즉 유저 아이디에다가 홍길동이라고 값을 세팅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실행하고 나면은 유저 아이디는 홍길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패스워드는 아무것도 이제 값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get 프로퍼티를 사용해 보면은 세팅된 유저 아이디의 값을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출력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게 g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션 태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ogin.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저 아이디와 그리고 이제 유저의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처리할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이 형태의 자바빈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바빈의 이름은 유저 인포라고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유저 클래스 만든 거하고 유사하게 이제 유저의 네임과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을 수 있는 멤버 변수 두 개를 정의를 했고요. 이 멤버 변수는 두 개 다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멤버 변수를 이제 값을 설정하고 혹은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getter와 setter를 정의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자바빈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login.html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폼이 있는 HTML 페이지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액션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은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login OK.jsp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메소드는 포스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대로 HTML 페이지 이제 코딩을 했는데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인풋의 타입은 텍스트, 그리고 이제 이 유저 아이디 들어가는 이 인풋 엘리먼트의 이제 네임은 제가 네임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이제 입력하는 글자가 보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타입은 패스워드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풋 이제 엘리먼트의 이름은 역시 패스워드라고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따로 뭐 밸리데이션 체크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액션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서브밋으로 이제 걸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브밋 버튼에 이제 여기에 로그인이라는 글씨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밸류 속성을 이용해서 로그인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는 처음에 로딩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이제 비어 있는 형태로 이제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액션 페이지인 login OK.jsp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login OK.jsp를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login.html 페이지에서 두 개의 값을 같이 이제 넣어서 여기 페이지로 이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값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데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세션 변수에 세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login OK.jsp 실행되는 제일 위에 유즈빈을 사용해서 빈 객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빈 객체의 객체 이름은 객체명은 이제 유저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객체의 클래스, 실제 클래스는 조금 전에 제가 만든 이제 이 유저 인포 클래스의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빈 객체의 사용 그 범위는 제가 세션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세션 정보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세션 정보의 특징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 정보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로그인 언더바 ok.jsp에 전달된 정보는 지금 우리가 input element를 통해서 정보가 두 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정보 하나의 이름은 name 그 다음에 하나의 이름은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정보가 이제 어디에 저장이 돼야 되냐면 유저 인포라는 데에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배운 set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하나씩 이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정보가 이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만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빈의 객체 이름에다가 별표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객체로 넘어온 그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름으로 매칭이 돼서 알아서 네임은 네임에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는 패스워드에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된 정보를 가져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name이라는 객체에서 그 다음에 name이라는 프로퍼티로 get 프로퍼티 하겠다 그러면은 세션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팅이 된 정보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패스워드도 출력을 해보고자 한다면은 프로퍼티 이름을 패스워드로 변경해주고 이렇게 프로퍼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set 프로퍼티인데 왜 밸류가 없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login.html 페이지에서 정보가 이제 전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값을 비워 놓으면 매개 변수, 즉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전달된 변수 중에서 이제 name에 일치하는 값들이 자동으로 여기에 세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든 이 빈 객체를 현재 페이지에서만 사용한다면 굳이 이제 스코프를 지정 안 하셔도 이 페이지에서만 사용이 되게 되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세션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웰컴 페이지라는 것을 링크를 걸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웰컴 페이지에 갔을 때 지금 입력한 유저 아이디 누구누구니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게스트라는 정보는 login.html 페이지에서 입력해서 login ok.jsp에다가 이제 받아서 현재 빈을 만들었고 그 빈 중에서 name에다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됐는데 그 빈이 이제 세션 변수, 즉 세션 정보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션 정보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세션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웰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만든 빈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폼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그 데이터에 한글이 이제 만약에 잘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 웹페이지 상단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그다음에 UTF-8이라는 이렇게 이런 코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데이터가 UTF-8 인코딩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한글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include 우리가 조금 전에 디렉티브를 봤고요. 그리고 include 액션 태그를 이제 배웠습니다. include 디렉티브와 include 액션 태그의 특징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페이지들을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include를 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include 디렉티브와 include 액션 태그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include 디렉티브는 정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즉 컴파일 하기 전에 텍스트가 그대로 포함이 되는 형태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include 액션 태그 같은 경우는 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가 그 소스 코드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컴파일한 다음에 바이트 코드가 이제 실행되는 시점에서 포함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include 디렉티브는 정적으로 포함이 된다. 그리고 include 액션 태그는 동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법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렉티브 사용법은 이렇게 이제 꺽쇠 퍼센트 꺽쇠 사이에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SP 액션 태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그의 형태로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정적 포함과 동적 포함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적 포함이라는 거는 컴파일 하기 시점에 컴파일 전 시점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탑.jsp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홈.jsp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포함된 코드들이 컴파일 자바 코드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이 클래스로 이제 컴파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include 액션 태그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include를 사용해서 tab.jsp를 포함시켰지만 실제로 포함되는 시점이 언제이냐면은 이제 처음부터 포함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이제 서블릿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코드가 컴파일이 된 후에 그리고 특정 부분이 이제 필요할 때 동적으로 로딩이 되면서 그러면서 동작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굉장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고 어떤 경우에 디렉티브를 사용할 건지 혹은 액션 태그를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디렉티브를 사용할 때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나 메소드를 포함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태그를 사용할 때에는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동적으로 로드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에서 공통된 일반적인 것들, 똑같은 것들을 그냥 포함시키고 싶다. 이 부분만 딱 포함시키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제 액션 태그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나 메소드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호출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디렉티브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EL, 즉 Expression Languag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JSP 페이지를 만들 때 HTML 코드 안에다 자바 코드도 같이 이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EL은 이제 우리가 JSP 스크립트 표현식을 대신해서 속성 값을 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이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EL도 마찬가지로 스코프가 있어서 페이지나 그다음에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대로 이제 값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변수 앞에 스코프를 지정해서 이제 변수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스코프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순차적으로 이 변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데이터를 꺼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코프를 한번 살펴보면은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이렇게 이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JSP 페이지에 이런 코드를 넣었다면은 이제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제 객체를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객체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 객체 안에 있는 getter를 이용해서 넘버를 이제 가져오는 이런 코드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JSP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넣으려면은 이 꺽쇠 퍼센트, 그 다음에 퍼센트 꺽쇠를 통해서 그 안에 자바 코드를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유저 아이디란 거를 리퀘스트 객체에서 파라미터로 이제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의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이제 유저 아이디라는 파라미터의 값을 가져다가 유저 아이디란 변수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이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꺽쇠 퍼센트 는 하면은 이게 유저 아이디란 변수를 출력한다는 의미가 돼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 코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줄을 이제 입력을 해야지만 이제 유저 아이디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EL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달러 표시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로를 해서 변수명을 사용해 주게 되면은 그 변수를 가져다가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두 줄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EL을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람.user id 이렇게 해주면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가져온 유저 아이디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게 됩니다. 이제 EL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EL 예제를 보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인풋 엘리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폼이기 때문에 이제 액션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서치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서치 버튼은 타입이 서브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액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날씨라는 정보가 이제 입력이 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를 우리가 서치를 클릭하게 되면은 form ok.jsp 페이지로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메소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기본 메소드는 get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 form ok.jsp 물음표 한 다음에 키워드는 날씨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가 이제 다시 요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날씨라는 글씨를 우리가 이제 입력받아서 이제 검색 키워드는 날씨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quest.get 파라미터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input 엘리먼트의 이름, 키워드 그대로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키워드라는 이름을 통해서 넘어온 이제 데이터가 여기 키워드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출력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EL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request.get 파라미터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바로 검색 키워드는 하고 여기 부분에 이제 이렇게 달러와 그 다음에 파람.점 키워드 즉 네임을 바로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 값이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JSP 스크립팅 그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이제 스크립트리시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에 변수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 코드를 쓸 때 이제 꺽쇠 퍼센트 꺽쇠 안에다가 자바 소스 코드를 이제 넣어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body는 HTML 태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자바 코드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션 태그는 뭐냐면은 이 요렇게 는이라는 걸 붙인 게 익스프레션 태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변수나 아니면 글씨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글씨를 화면에 출력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예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언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와 메소드를 이제 선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설명서를 좀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